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서 한국인들을, 여기에 사는 한국인들을 지난 한 5개월간 이렇게 접촉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을 한 그 작은 한국 커뮤니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 사람들을 쭉 만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한국에 사시는 분보다는 그 얼굴 표정이 뭐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캐나다에서 사는 것으로 보면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기에 사시는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생활을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에 사시는 이민자들에게 하는 얘기도 되지만,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참조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한국인들, 교포들을 만나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지난 제 유튜브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단점들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사시다가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진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인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 자체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던 그런 마인드를 그대로 이 캐나다 와서 가지고 사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 뭐 커뮤니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정보를 줘도 그 정보가 어떻게 필요한지, 고마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믿을만한 한국분, 주류 사회에서 사시는 한국분을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을 닫아놓고 살면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게 이제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저 사람이 캐나다의 어떤 어느 수준 이상의 삶을 산다 라고 느끼셨으면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좀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 이민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영주권 받기가 무진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4년, 영주권 받는데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캐나다 영주권 받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아직 10년 됐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 애들도 다 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영주권 어플라이 하면 계속
fail 되고 리젝트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주권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역이민을 가시는구나라는 게 그런 분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민 문화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민 이주공사입니까? 유학원입니까? 이런데 대행해주는 곳, 그런 이민 수속을 대행해주는 곳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4년 걸려서 받았다 또는 어떤 10년이 걸렸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민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제 과거의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철저히 알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한 번에 영주권을 내면 한 번에 패스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세요. 그게 곧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후가 됩니다. 캐나다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왜 한국에서부터 캐나다로 오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계획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민 대행하는 곳 유학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캐나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쪽으로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바라본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 이민 온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많은 것을 여기서 듣고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 한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한국의 사회도 그렇고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불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마음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민의 생활을 장래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선배 이민자,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선배 이민자들을 보면 그들을 질투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잘된 주류 사회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한국 선배 이민자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게 캐나다의 사회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캐나다 사회는 그 도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런 분들한테는 다가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발견했다면 여러분한테 행운이에요. 그 행운을 왜 놓치세요? 물론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존심을 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시는 한국 커뮤니티에 사시는 한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거기 이 한국에 이민을 와서 선배 이민자 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세요. 물론 잘 판단해야죠.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잘 사는 사람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관을 보면 알아요.
그 얼굴 표정부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에서 달라요. 그러면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그분한테 가셔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분들 중 이 사회에 와서 잘 사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저같이 캐나다 커뮤니티에서만 살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봤다면 그런 분들은 믿을만 해요. 믿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국 커뮤니티에 그동안 저같이 이렇게 같이 살지 않았다가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그럼 잘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의 불행한 건데 그 불신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나라의 캐나다에 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 정도면 나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건 한국 커뮤니티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들이지 캐나다 주류사라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아니라고요.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한국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제 눈에는 많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 돼요. 왜 그거를 깨야 되느냐?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게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론 한국 커뮤니티 속에 살지만 캐나다 사회로부터 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제가 바라본 한국 커뮤니티는 또 다른 작은 캐나다에 있는 작은 한국 사회더라고요. 캐나다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4개월, 5개월간 커뮤니티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보니까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왜 이렇게들 사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하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요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곧 할 텐데, 은퇴를 하면 한국에 가서 한 뭐 절반 정도 살고, 캐나다에 절반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새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살았던 사회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저는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뭐 몇 번이나 가서 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실버타운을 가든지 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세월을 한 1년의 반은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저희는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꾸로 캐나다에서 오랜 세월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캐나다 사회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이곳 한국 커뮤니티, 캐나다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는 또 다른 작은 한국 사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노후 준비를 하지를 않아요.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캐나다에서 나중에 연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연금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캐나다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한국에 사시는 분이나 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나 미국 교포나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미국 경제가 대단히 뜨거워요. 대단히 지금 핫해요. 지금 미국의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식으로부터 여러분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 주식이 지금 막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노후를 준비한 세이빙한 돈도 따라서 그렇게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가 돼야지요. 당연히 여기가 지금 이코노믹이 아주 경제적으로 핫하게 올라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 S&P 500이 어제도 1%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1%, 오늘 1% 올랐어요. 어제는 0.15% 올랐고, 오늘 1% 이상이 올랐는데, 그 1% 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세이빙한 것에 대한 같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캐나다나 미국에서부터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2, 3% 이자를 여기서 받고 있다. 3, 4% 이자를 받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캐나다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투자의 규제라고. 그런 어떤 경제 수준이 막 그렇게 올라가면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가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S&P 500만 뭐 얘기를 했는데 다우도 마찬가지고 미국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캐나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도 같이 그 재산이 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동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그 캐나다 펜션에 의지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참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캐나다 펜션에 의지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이고 그냥 극빈층입니다. 제가 어느 사람한테 자기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연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갔어요. 아이고 빈곤층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캐나다 연금에 의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들 저랑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40대 50대 초반부터 세이빙을 안 해놓고 그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돼서 60이 돼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미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마 제가 실수를 했지만 비참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 40대
50대 되시는 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캐나다 이민을 왜 왔느냐라고 한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노후 때문에 왔노라고. 그래서 저는 노후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잘 준비가 돼서 저는 노후에 지금 걱정은 없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 한국인들을 40대, 50대 되는 그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또 젊은이들도 여기서 뭐 대학 다니거나 뭐 시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무슨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장래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회,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백인 선생님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배 이민자 중에서 먼저 잘된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그 부분 발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제 아들 뻘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UAE에 엔지니어링 나와서 꽤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해서 RRSP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RRSP를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회사에, 그러니까 꽤 큰 회사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회사니까 꽤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펀드 매니저가 지정을 해준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 투자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아들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 친구가 투자하는 종목과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여기 인류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그 투자 종목에 이제 아버지가 그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그 투자 리포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쭉 보여줬더니 그 투자 리포트를 보고 가장 근접한 종목을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그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 그 은행에 가서 그 뱅크에서 가장 근접한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연히 그 아들 친구가 하는 종목하고 겹치기는 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 투자 종목 공부를 한 후에 그 재무관리 상담 교육도 받고 한 후에 제가 이제 투자 보고서를 쭉 보고 이게 제일 좋겠다 싶어갖고 딱 투자를 했는데, 그 아들 친구는 그걸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해서 한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투자를 언제부터 했느냐? 오랜 세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엄청나게 불어갖고 지금 노후에 은퇴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S&P 500이 1% 올랐으면은 내일 제가 투자한 종목에 하루 인베스트먼트 수익이 얼마쯤 나냐면은 글쎄요 0.8%에서 2% 정도로 올라요. 그럼 얼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이라고 해보죠. 0.8%에 100만 불이면은 8천 불인가요? 그 다음에 뭐 한 1.5%면은 15,000불이 되나요? 하루에 투자 수익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그대로 혜택을 받아서 그보다 더 혜택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 투자금은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 또는 한국에서 이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와서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의 주류 사회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장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고 합시다. 뭐 회사를 다니고 뭐 해서 어느 뭐 중견 회사 정도를 다니고 있는 정도 레벨이면 캐나다 와서도 그런 정도 레벨의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민을 오세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더 좋은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벨이 다운돼서 온다. 내가 캐나다 가서 한국에서와 같은 그런 정도의 레벨을 캐나다 가서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오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캐나다에 이민을 준비를 했고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는가.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과거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를 보고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꽤 괜찮게 사시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제 눈에 많이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그렇게 됐다면은 저는 안 왔을 거예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자식이 잘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잘 된 케이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잘 되시려면 또 자식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히세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먼저 넓히시고 준비를 하시면 자식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 5개월여 한국 커뮤니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3자잖아요.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느낀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